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우고 있고 앞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연 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을 공부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평면이 있죠. 그죠? 항상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직각이죠. 이게 각이죠. 그죠? 각. 그 다음에 종횡선이죠. 그죠? 이게 종선, 이게 횡선이죠. 그죠? 횡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XY 좌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를 청량을 할 때 이렇게 좌표로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나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등록사항은 있잖아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뭘 그려냐 할 때 세 개인데 하나는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 토지가 보이죠. 그럼 여기서 보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좌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토지죠. 그러면 여기 토지 있고 여기 토지 이런 경계죠. 그죠? 경계. 그러면 이 점이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여기 번호를 1, 2, 3, 4 번호를 붙여놨죠. 이걸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 3, 4 이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호도 있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기억할 때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좌표는 좌표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부호도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 등록사항에서는 있잖아요. 요 3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추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자, 이거를 앞으로 잠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 도면을 잠깐 한번 볼게요. 도면을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도면하고 아래 도면하고 차이가 뭔지를 봐야 돼. 차이가 뭔지 볼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볼게요. 여기에 김해시 장유일동 지적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로 갑니다. 밑에 거로 가면은 여기서 김해시 장유일동 지적도하면서 여기 갈로 안에 좌표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 결론은 위의 도면에는 좌표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고 아래 도면에는 좌표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 말은 요 아래 도면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라는 말이고 위의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요 좌표라는 글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좌표가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고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지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출제위원이 갈로 엮기를 잘해요. 자,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출제인이 낼 때 이렇게 칸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는 글자를 바꿉니다. 바꾸면은 지적도를 임야도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죠. 여러분들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따라서 임야도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지적도에서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지적도 이렇게가 여기에 좌표라는 말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좌표라는 말이 안 들어있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지적도고 여기는 좌표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외워 있어야 돼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그러면 이거를 해독할 때는 어떻게 해독을 하냐면은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을 해서 청량을 의뢰해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도면을 들고 옵니다. 즉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좌표로서 청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어. 정리를 하면 이 지역에서 청량은 지적도 도면을 가지고 청량을 하고 이 지역에서의 지적도는 도면을 갖고 청량하는 게 아니고 좌표, 이 좌표로서 청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특수지역에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봅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묶어보면 돼. 그럼 여기는 지적 공부죠.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종. 여기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일어났죠. 그 말은 전산화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있다는 말은 장부가 종이의 시대에서 컴퓨터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는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사무, 가족관계 사무 전부 다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전부 다 전산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대장하고 도면인데 대장은 글자거든. 이거는 전산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100%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면은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이거는 전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100% 전산화가 되었다. 도면은 100% 전산화가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영구히 보존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적 서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가쉽게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 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은 잡으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보관한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 지적 서고, 지적 정보 관리 체계가 시험 문제가 아니라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 주어를 구별해야 돼요. 지적 공부냐, 정보 처리 시스템이냐.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지적 공부는 종이거든. 그럼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구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있잖아요. 자꾸만 위로 올라갑니다. 컴퓨터는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하나 정리를 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나오잖아요. 읍면동장이라는 그럴 때 주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이야기했죠. 지적소관청입니다. 따라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냐 없냐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이 사람으로 끝나. 그러나 정보 처리 시스템은 이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 방법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적 공부를 보관할 때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그럼 이걸 시험에 답으로 2번을 만들었어요. 100장, 200장, 이 숫자를 고치는 겁니다. 100장입니다.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출이네요. 반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기타 전쟁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반출이 가능하겠죠.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서 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래 나와 있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 여기에 시도지사가 있고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지. 그러면 이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 소관청이 본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존재를 하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정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관청이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하면 일리가 있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간다는 건 일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지적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번을 변경할 때 승인받고 해야 돼요. 축척을 변경할 때 승인받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죠. 시도지사 승인받고 나가라 이런 말은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항상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자, 여기는 지적 공부를 묻고 있어요. 여기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묻고 있어요. 그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적 공부는 종이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된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 여기다가 종이라고 썼어요. 종이. 그러면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대당과 도민이 종이로 돼 있거든. 그럼 제가 만약 제주도에 땅 1,000평을 삽니다.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도민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해당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강남구청에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강남구 이런데 삼성동 동사무소에서도 된다.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왜? 동사무소와 구청은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제주시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죠. 그럼 아무 데서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전산화되어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장난의 시험 문제거든. 여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나오죠. 그럼 이 글자를 시도리사 이렇게 고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글을 딱 암기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에 종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제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적법을 배우거든. 지적법은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건물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건물도 포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이죠, 종합.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가평에 땅 1,000평을 삽니다. 그러면 사면은 제일 먼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땅을 사고 팔 때는 그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토지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사고 팔 때 혹시 이 토지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혹시 이 토지에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사거든. 왜 사는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이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이 토지가 도로 확장 예정지역인지 아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자, 결론을 지으면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잡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게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을 받으면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편리해졌죠. 그거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반드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운영하느냐? 지적소관청.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에 복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대다수 장부들은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아주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바이러스만 그래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해킹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다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9시에 관공서에 문을 열었죠. 저녁 6시에 문을 닫았죠.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많은 업무량이 있었겠죠. 그걸 전부 다 컴퓨터에 저장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는 뭐라고 묻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 누가 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지적에서는 복제라는 말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이제 주어거든. 누가? 지적소관청이 하느냐? 국장이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느냐? 읍면동장이 하느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등록사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뭐냐 이 말이거든. 처음에다 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여러분들 자 잠깐만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공부 이르면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적공부에 이거를 등록한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저거를 등록한다. 그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럼 여기 보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는 지적을 배우거든 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건물도 포함을 하는 거라 그래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암기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제가 여기다 옆에다가 여러분들 가평군청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산다. 그러면 왜 사는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도로 확장 예정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죠. 가격은 공시지가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토지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 시험에 부동산 가격을 뭐라고 고쳤느냐? 부동산 보상이라고 쓴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그럼 여기 권리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을 한다. 그러면 작년도 이게 기출문제 답이었거든. 5번이 답이었어요. 그럼 5번에 뭐라고 했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5개입니다. 그럼 5개니까 4개는 쓰고 하나를 털겠죠. 그죠? 그럼 5번을 털었어요. 뭐라고 털었냐?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은 소유자는 배웁니다. 소유권 외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도 나오고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도 전세권이 설정된 것도 종합공부에는 등록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열람 발급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열람 발급입니다.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그럼 여러분들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지적공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어요. 종합공부. 이게 지금 좀 다 틀리는 거죠. 그럼 이걸 지금은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를 오늘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다가 열람 발급을 신청하는 거라.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라.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이라.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구별해서 다 공부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해당 지적소관청, 이거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이거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를 해도 내년 11월 달까 10월 달까지 기억이 안 돼요. 이때는 저렇게 구분해가 저런 거를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오늘은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정이 나오는데 이 정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전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내용, 기타 소유권 이외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전부 다 등록이 다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한다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럼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면 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가 있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털어볼게요. 이것만 갖고 털면 이렇게 털겠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한다면 맞는 지문이죠. 그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하면 털렸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읍면동장이 어디서 나왔거든. 그 나왔다는 말은 자 보세요. 열람 발급에서는 읍면동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정에서는 읍면동장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저런 차이점을 출제인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딱 기억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해. 자,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3장인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고 그럼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출생신고 했다면 제 이름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도중에 개명할 수 있지. 맞죠? 제가 출생신고 했거든. 그 주소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소가 변하잖아요. 저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부터 뭐를 배우느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배우러 갑니다. 변하는 걸. 그래서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도 변할 수 있죠. 소유자가 변한다는 게 정리합니다. 개명을 했다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소유자 변동이에요. 자, 용어 정의가 돼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은 토지이동이라고 부르고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소유자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이게 지적 정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변했죠. 그럼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돼요. 그거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또 일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촉탁이 나오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제가 첫 서두에 이렇게 했어요. 공부는 보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읽는 게 공부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자꾸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무엇이지? 토지이동이 무엇이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무엇이지? 지력정리가 무엇이지? 등기촉탁이 뭐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 시간까지 여기를 배웠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러면 이 6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시험에 이 6개 이외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공시지가 없죠? 그럼 공시지가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소유자 없어요. 소유자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거 구별해야 돼요. 소유자가 없죠?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에요. 소유자의 여러분들 자 글자를 잠깐 하나 써볼게요. 그럼 주소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냐 아니냐? 이 글자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확실한 용어 정의가 돼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게 토지동이지. 저 6개 이외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그러면 공시지가가 변하는 거는 여기 없죠? 토지동 아니에요. 토지 등급이 변한다. 여기 없죠? 그럼 토지동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변한다. 여기 없죠? 그럼 토지동이 아니에요. 주소, 여기 주소가 없죠? 그럼 그게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동의 종료 일어날 때 여기 일어났죠?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여러분들 토지동의 종류 이렇게 나올 때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알죠? 토지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다. 그럼 여기 신규 등록 있죠. 이게 이제 공유 수면 매립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즉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그게 육지가 되었죠.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 근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는 거라 그럼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지력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 이렇게 공부했죠.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산, 하나는 평지.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등록전환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라. 개발입니다. 산을 개발했다. 그러면 산을 개발했다는 게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공장 지었다, 학교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등록을 바꾸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분할은 이렇게 했죠. 나누는 게 분할이고 합병은 두 개를 합치는 게 합병이에요. 지목 변경이죠. 자, 밭이다.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 짓다. 그러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주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1200분의 1이 정밀하냐 500분의 1이 정밀하냐 500분의 1이 정밀하죠. 그래서 안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준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땅값이 아주 비싸거든. 그래서 도민의 축척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 그럼 여기 이제 등록 말소죠. 여러분들 여기서 신규 등록과 등록 말소는 반대입니다. 반대. 자,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그럼 거꾸로 육지가 바다 될 수 있지. 그 말은 여러분들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여러분들 바다로 자꾸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해안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육지는 토지니까 등록 대상이거든.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이고 육지가 바다 되었을 때는 등록을 없애야 되겠죠. 이게 등록 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용어를 익숙시켜 놓으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 말소 이 용어를 자꾸 익숙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의 신청이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한 겁니다.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을 때는 자, 이 글자를 보세요. 신청으로 하느냐, 이러는데 직권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자, 보세요. 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 신청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구청에 가서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신청이에요.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 되겠죠. 대장, 도면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준다. 이게 직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직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요 신청은 있잖아요. 또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자가 들어가거든.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가 있죠. 그 만약에 LH공사가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LH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이동 신청은 LH공사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모든 걸 푸세요. 항상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 이건 상식입니다. 모든 거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토지 소유자 일이 나오죠.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니까 신청 의무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입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네 사람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쉬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공사업이죠. 그럼 사업이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행정기관의 장, 이게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장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장관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 그게 우리말로 풀이에 치면 장관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다. 그럼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니까 서울시장이 되겠죠. 그럼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여러분들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라는 게 있고 서울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부지죠. 여러분들 공동주택의 부지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우리가 민간업자가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파트 지을 수 있다. 그럼 아니면은 뭐 롯데자이가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LH공사가 될 것이고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었다면은 현대건설이 사업시행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채권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해야 돼. 안 하는 거라.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면 요 갑을 법률 용어로 말하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럼 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럼 요 사람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정리할 때 한 필지 전부를 매매할 수 있지.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의 매매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사람이 분할을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 딱 이렇게 합니다. 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하여야 할 걸 안 하면 채권자가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 그럼 한 번 예를 딱 들어본다면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오죠. 맞죠? 그럼 이랬습니다. 채권자 및 지상권자가 대비 신청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지상권자는 없잖아요. 채권자만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대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대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이 있다.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록상 정정은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